잠재의식은 아주 복잡한 주제이며 따라서 잠재의식을 간단하게 이해하거나 다룰 방법은 없습니다. 심리, 자기계발, 영성 등의 많은 가르침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단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나면 빠른 해결책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잠재의식을 초월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실행 가능한 장기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체성, 멘탈, 감정, 물질층에 상응하는 잠재의식이 4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층들은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마음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감정적인 마음을 비롯하여 상위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삶을 통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잠재의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단지 정교한 컴퓨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경험을 숙고해 보세요. 어떠한 행동을 충분히 여러 차례 반복하면 잠재의식의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마음이 관여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일단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도 일단 자전거를 다시 타면 잠재의식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작동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상황에 충분할 정도로 여러 차례 노출되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잠재의식 컴퓨터는 유사한 상황에 여러분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가정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상황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 취해야 하는 반응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넘겨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의지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주 많은 사람이 이러한 반응 패턴을 무시할 만한 의식적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과거에, 즉 이전의 생들이나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통된 프로그램을 살펴봅시다. 어린 시절
여러분이 권위 있는 인물, 예컨대 폭언을 일삼았던 부모나 선생님에게 노출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채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기초하여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한정된 선택밖엔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에겐 이것이 합리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말할 수도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프로그램이 잠재의식 컴퓨터에 저장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은 생을 이어가면서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생에서 폭언하는 권위 있는 인물을 만나면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여러분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린 시절의 아이였을 때보다 성인이 된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소리로 말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은 이러한 선택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을 무한정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필터는 마음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채색하거나 에너지의 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낮은 에너지는 다시 IM 현존에게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장에 내 하위체에 축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 특성을 부여한 바로 그 에너지에 의해 문제를 일으키는 믿음이 장기간에 걸쳐 강화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패턴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은 에너지와 믿음, 양쪽 모두를 극복해야 합니다. 만약 상승 마스터들이 제공해주는 지식과 도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오래된 패턴을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효과가 별로 없거나 실제로 문제만 더 추가되는 접근 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의지력을 이용하여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무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은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잠재의식에 특정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사람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는다고 합시다. 어떤 상황이 이러한 믿음을 자극할 때마다 이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감정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은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런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마음을 무디게 하려 술을 마십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촉발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계속 술을 먹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는 술을 끊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의지력을 이용하여 술을 먹으려는 충동을 경계하게 되며 그 이후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에 앞서 이러한 충동을 먼저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힘든 노력이 요구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다 쉬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프로그램들보다 우선 작동하는 새로운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약점이라면 처음 프로그램된 것이 잠재의식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마주친 상황에서는 이전의 프로그램을 압도할 수 있었지만 이전의 프로그램이 새 프로그램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제한된 특정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식하는 자아의 능력을 이용하여 잠재의식의 베일을 벗겨내고 최초에 프로그램된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 볼 수 있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면 의식하는 자아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 의사결정을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초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사라집니다. 원래의 결정은 의식하는 자아가 했지만 이후 그 결정이 의식적인 인식 수준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언제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어떠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인식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현재의 자아감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코 상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셀프 마스터를 향해 영원히 전진해 갈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물질계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통달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유일한 결점이라면 이것이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잠재의식을 살펴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열등감에 반응하는 사람의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육체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육체가
술의 효과를 간절하게 필요하게 만드는 육체의 마음속에 저장된 잠재의식 프로그램으로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욕망을 다루기 어려우며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욕망은 애초에 마음의 상위 수준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마음의 각 수준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어떠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을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그러한 믿음을 인식하고 나서 그러한 믿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적 수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거나 혹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다양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의식, 즉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감정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마음 수준에서는 감정적인 고통을 해소하거나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는 육체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의식하는 자아는 육체의 마음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 너머로 자기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의식하는 자아의 능력을 활용하면 실제로 감정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육체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보는 한 감정적 고통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인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확장하면 감정적 반응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육체와 동일시하면 이것은 감정적인 마음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이며 이 위치에선 의식하는 자아가 감정적인 마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가 위에서 감정적인 마음 속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같은 수준에서 감정적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감정 패턴을 바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감정층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면 이제는 베일을 뒤로 밀어내고 의식적으로 감정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체에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감정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마음을 무디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접근 방식에도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감정적인 마음을 살펴볼 때 그곳에 저장된 감정적인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압도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뭔가 너무 심한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장기적인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감정적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 마스터들은 또 다른 선택권을 제공해 줍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어떠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믿음은 마치 시냇물에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위 뒤에 진흙과 돌과 부스러기들이 쌓입니다. 따라서 하류에서 보면 바위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부스러기들은 단지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 에너지는 원래 자신의 I am 현존에게서 왔지만 제한된 믿음으로 인해 진동이 낮아진 것입니다. 감정적 마음을 들여다볼 때 감정 에너지가 쌓인 곳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감정 에너지로 인해 여러분이 압도당하거나 또는 에너지 뒤에 숨어 있는 문제의 믿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마스터들은 이 에너지의 진동수를 높이는, 즉 그 에너지를 변형하거나 특성을 다시 부여하는 도구들, 다시 말해 영적인 에너지를 기원할 수 있는 도구들인 디크리와 기원문을 전해주었습니다. 디크리와 기원문을 낭송함으로써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고도 감정적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근본적인 믿음을 더욱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일단 감정적인 마음에 저장된 제한된 믿음을 밝혀내면 실제로 그 믿음이 정신적인 마음에서 오는 자극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마음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분명히 열등함으로 자신에 대해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조사해 보면 그 믿음은 다른 선택권이 전혀 없고 자신이 갇혀 있다는 어떠한 느낌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사해 보면 정신적인 마음에서 유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적인 마음 속에서 왜곡된 에너지와 마주하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로 인해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특정한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정신적인 마음 속에 저장된 더 깊은 믿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우월한 사람들, 권위자들과 현재의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열등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가장 높은 수준인 정체성 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이 제한되고 나약한 존재라고 믿게 하는 특정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제한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낮은 계급에 속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밀도가 아주 높은 무거운 에너지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에너지도 역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믿음을 의심하게 되면 자신이 의식하는 자아이며 I am 현존의 확장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상대적이고 이원적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존재이며 독특함에서 비교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간적인 제한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죄인이나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많은 믿음이 마음의 내층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 여러 생애 동안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오랫동안 축적된 집단 의식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 요법 및 자기개발 기법과 상승 마스터들이 전해준 도구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꾸준히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정말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믿음이 여러 생애 동안 구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구들을 꾸준히 활용함으로써 한 번의 생애에 이러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고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에고가 여러분의 의식적인 인식을 피해 숨어 있을 수 있을 때만 에고가 여러분을 지배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잠재의식 속입니다. 이 말은 에고가 의식 아래의 잠재의식에 머물러 있기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에고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많은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일부 결정은 오직 여러분만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과거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에고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여러분이 허용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자신이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래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감정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위 자아와 더 잘 조율됨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예로 돌아가 보면 온갖 행태의 현실 도피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에고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짓말은 잠재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위험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고통으로 인해 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감정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에고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선택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가 이용하는 교활한 거짓말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에서 영원히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의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은 의식하는 자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만 고통을 일으키는 믿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승 마스터들이 제공하는 여정은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점점 더 의식적으로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믿음을 완전히 충분히 인식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보다 자신이 더 큰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초월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제한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보게 될 때, 또한 그러한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않고는 어떠한 개념이 거짓이라는 걸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